요즘 반도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QLD, TQQQ가 같이 출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산다는 건 결국 나스닥의 심장부를 산다는 뜻이고, 그 심장부의 피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게 지금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 보려면 개별 종목 차트부터 보면 늦습니다. 반도체 지도를 먼저 머리에 깔아야 합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식, 반도체의 역할, 어디에 쓰이는지 이 세 개만 분해하면 투자 판단이 갑자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분해해 놓으면 QLD, TQQQ가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부터 딱 5종류로 나눕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장은 없고 머리만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입니다. 위탁 생산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라고 부르고 여기는 TSMC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설계 도구와 설계 지식 자체를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ARM 같은 IP, 신시스와 케이던스 같은 EDA입니다. 마지막은 장비 회사입니다.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얻어야 할 투자 감각이 한 개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누가 이기든 결국 생산과 장비 쪽이 길게 먹는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설계 회사가 천재여도 칩을 찍어낼 공정과 장비가 없으면 매출이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볼 때 엔비디아만 보는 시선은 반쪽짜리입니다. TSMC와 ASML을 같이 보는 순간 시장이 왜 특정 타이밍에 동조화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조화가 결국 QLD, TQQQ의 변동성을 키웁니다. 나스닥의 큰 종목들이 한 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입니다. 반도체는 역할로 나누면 크게 두 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하는 두뇌입니다. 여기서 다시 5개로 쪼개면 감이 옵니다. CPU, GPU, 모바일 AP, 맞춤형 칩인 ASIC, 그리고 제어용 MCU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과 작업대입니다. 휘발성인 DRAM, 그 안에서 AI용 HBM, 비휘발성인 NAND와 SSD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개의 중요한 감각이 생깁니다. AI는 HBM만이 아닙니다. AI는 연산과 메모리와 네트워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GPU가 근육이면 HBM은 산소통입니다. 네트워크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AI 투자에서 한쪽만 과열되면 다음 또는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순환이 반도체 안에서도 로테이션을 만들고, 그 로테이션이 결국 QLD, TQQQ 내부에서 종목별로 힘이 빠졌다 붙었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QLD, TQQQ를 들고 있으면 그 로테이션의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축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크게 보는 곳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다음은 모바일과 가전 같은 전통 수요입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이 로봇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른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순서를 머리에 넣어두면 뉴스가 나와도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면 GPU와 HBM과 파운드리와 장비가 같이 강해질 확률이 큽니다. 모바일이 회복되면 AP와 범용 메모리 쪽이 숨을 쉽니다. 자동차와 로봇이 커지면 MCU와 센서와 엣지 연산이 같이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면 개별 종목을 사야 합니까? 아니면 QLD, TQQQ로 가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망설이는데 답은 여러분이 어떤 투자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종목 선정을 잘하는 사람은 반도체 지도에서 왕권을 고르면 됩니다. 종목 선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지도를 통째로 사는 쪽이 낫습니다. 지도를 통째로 사는 대표적인 방식이 결국 QLD, TQQQ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의 상단은 반도체와 AI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가 매수 기회냐? 여기서부터가 실전입니다. 매수 기회라는 말은 사실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조적 성장에 올라타는 기회입니다. 하나는 과열이 식으면서 좋은 기업을 할인받는 기회입니다. 반도체는 늘 이 두 개가 번갈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이 성장 스토리가 꺾인 하락인지 과열이 식는 조정인지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입니다. 둘째,
HBM과 고급 공정 같은 병목 구간이 풀리는지 더 막히는지입니다. 셋째, 파운드리와 장비 쪽이 동시에 꺾이는지입니다. 보통 진짜로 사이클이 꺾이면 설계 쪽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생산과 장비 쪽에서도 온도가 빠집니다. 반대로 조정일 때는 주가가 먼저 흔들려도 실제 투자 계획과 병목 구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때가 여러분이 말하는 매수 기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종목보다 QLD, TQQQ에서 더 쉽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기업의 실수에 올인하지 않고 산업의 흐름에 베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날카롭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를 공부하는 목적은 반도체 주식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QLD, TQQQ를 들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은 이유를 찾습니다. 중국 이슈다, 금리다, 수출 규제다, 실적이다, 이런 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움직이는 건 지도에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리느냐입니다. 막히는 곳은 가격이 오르고 뚫리는 곳은 점유율이 바뀌고 점유율이 바뀌면 시가총액이 재배치됩니다. 이 재배치가 나스닥 상단의 무게중심을 움직이고 그게 QLD, TQQQ 수익률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반도체 패권 지도를 아주 현실적으로 5개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브로드컴입니다. 이 5개는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연산 플랫폼의 최강자입니다. TSMC는 누가 이겨도 이기는 생산의 최강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제조를 동시에 가진 희귀한 축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의 최강자입니다.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과 연결의 강자입니다. 이 5개가 한 번에 좋으면 QLD, TQQQ는 대체로 편합니다. 이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럼 지금 조정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째, 매수는 서두르지 말고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조정은 기회가 아니라 감정 노동이 됩니다. 둘째,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 사십시오. 반도체는 좋은 산업이지만 타이밍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셋째, 종목 확신이 없으면 QLD, TQQQ 같은 바스켓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전합니다. 넷째, 그래도 반도체의 비중을 더 주고 싶다면 지도를 기준으로 한쪽만 과몰입하지 마십시오. GPU만 들고 가면 HBM 병목이나 파운드리 이슈에 흔들리고 메모리만 들고 가면 고객사 사이클에 흔들립니다. 많이들 물으십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정답은 딱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방식 5종류, 역할 2분류와 그 안에 핵심 5개, 용도 5개, 그리고 패권 5개 기업. 이 정도면 여러분은 뉴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또 많이들 물으십니다. 삼성과 TSMC는 왜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파운드리는 신뢰 산업입니다. 고객은 자기 설계를 맡깁니다. 그 설계는 기업의 생명줄입니다. 공정 수율, 일정, 보안, 생태계, 이 모든 게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격차는 단기간에 잘 안 줄어듭니다. 다만 격차가 줄어드는 신호는 있습니다. 대형 고객이 물량을 주기 시작하는지, 최신 공정의 수율이 안정되는지, 패키징과 같은 병목을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시장은 다시 기대를 붙입니다. 이 기대가 커지면 한국 시장뿐 아니라 나스닥에도 파운드리 밸류체인으로 파급이 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AI는 HBM 아니냐고 하십니다. HBM은 맞습니다. 하지만 HBM만 보면 절반입니다. AI는 시스템 반도체의 연산, 메모리의 대역폭, 네트워크의 연결, 그리고 전력과 냉각까지 하나의 공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돈은 한쪽만 계속 때리지 않습니다. GPU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이 HBM이고 그 다음이 스위치와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이 저장장치입니다. 이 흐름을 아시면 여러분은 단기 주가에 덜 휘둘립니다. QLD, TQQQ를 들고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떤 파트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종목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때 대부분은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도체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투자자로서 내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겁니다. 그 목적이라면 지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지도를 머리에 넣고 조정이 올 때마다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십시오. 지금 돈이 들어가는 용도가 꺾였는가? 병목이 풀렸는가? 생산과 장비가 함께 식었는가? 이 세 개가 아니라면 조정은 흔히 다음 랠리를 위한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숨고르기를 가장 간단하게 담는 그릇이 많은 분들에게는 QLD, TQQQ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